홍남기호 10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2기 사령탑을 맞은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홍남기호 경제정책 그간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 사실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같이 근무를 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분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네. 굉장히 아이디어맨이고요. 재치 있고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잘할 뿐만 아니라 조직에 융합되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근데 평가를 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쉽네요. 성과 변화를 좀 추진을 했습니다. 일기 경제팀의 어떤 불협화음을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일기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 성장이나를 두고서 청와대의 불협화음 때문에 좀 실패한 내각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왔었는데 그런 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혁신 성장 그리고 경제 활력으로 이동을 했는데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거나 수도 경제화를 활성화하고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경제 원탑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부각에는 성공을 했는데 근데 지금 100일 지나고 보니까 달라진 게 있나? 라고 묻는다면 물론 100일 기간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고요. 특히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지금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수출 좋지 않고요. 그리고 투자, 소비, 경제 버팀목이던 이제 반도체 가격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런 이제 소득 분배 지표 악화를 어떻게 좀 해결할지 네. 일자리 문제, 추경 문제, 수출 문제가 이제 이 제2경제팀 홍남기의 이 100일 이후에 어떤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수출 계속해서 큰 과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사실 이 홍남기 경제팀이 지난 경제팀하고 좀 차별을 둔 부분이 규제 혁신을 많이 강조하고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역점으로 내세운 것 치고는 성과가 그다지 크지 못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수장님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완탑으로서 어떤 그 갈등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네. 점 이것은 장점이지만 혁신 성장과 규제 개혁 이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개혁이라고 한다면 결국 입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입법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경제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그런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청와대라든지 정부에 끌려가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이렇게 경제 정책을 선도하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내지는 또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 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는데 4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 확대가 불가피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보도 내용.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일자리나 아니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린이 육아 문제에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이고요. 네. 지방에 있던 어떤 소비세, 교부세와 같은 지원 때문에 47조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지난해 사실 예상외로 세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돈 씀씀이가 커진다 하더라도 물론 꼭 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 47조 4천억 원이라는 거 주요 이제 근로장려금 네. 그리고 자녀장려금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주고 난 다음에는 줄일 수 없는 굉장히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지출입니다. 그럼 과연 내년에도 세수가 좋을 거냐? 네. 이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써주는 거는 물론 좋습니다. 경기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 재취업을 위한 이제 근로장려금을 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좀 찬성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추경인데 경기 활력을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두 차례 걸쳐서 해마다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점 때문에 과연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특히나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야라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네. 있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 있게 정말 적절하게 돈이 쓰이는지 여부는 좀 두 눈 똑똑이 뜨고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이 특히 이제 이번에 국세 감면의 규모가 최대였던 이유가 이제 복지, 그렇죠. 근로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조 5천억이 증가가 됐죠. 네. 그리고 퍼센트를 1.4% 상승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면 그걸 다음에 안 주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한도를 넘어선 것인데요. 그건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개혁 얘기했잖아요. 규제 개혁.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지금 수도경제 법안, 그다음에 P2P 금융 법안 이런 것들이 시급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홍 부총리께서 물론 뭐 이제 국회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데 역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오늘 이제 100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네. 하여튼 1년 됐을 때 또는 6개월 됐을 때는 성과가 나서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0일을 맞이한 홍남기호 다음에 이제 1년을 맞이했을 때 네. 우리가 모였을 때는 좀 좋은 얘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